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군병력 모병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군병력 모병제도는 독특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국의 지리적, 역사적, 사회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국건희님, 한국의 군병력 모병제도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한국의 군병력 모병제도는 한국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대규모 병력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했고, 이로 인해 한국 정부는 신속히 징병제를 도입했습니다. 징병제는 모든 남성에게 일정 기간 군복무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제도의 법적 기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한국의 징병제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집니다. 이는 징병제가 법적으로 강력한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군병력의 확보와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역법은 병역 의무의 내용과 범위, 징병의 절차, 복무기간, 면제 사유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징병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군병력 모병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만 18세 이상의 모든 남성은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현역, 보충역, 예비역 등으로 분류됩니다. 현역으로 판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군에 복무해야 하고, 보충역은 대체복무나 사회복무 등의 형태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예비역은 전역 후 일정 기간 동안 예비군 훈련을 받으며 필요시 동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군병력의 지속적인 확보와 국가 비상사태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맞아요. 대부분의 남성이 일정 기간 군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개인의 학업과 경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대학 진학이나 직장 생활을 중단하고 군복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는 개인의 생애 주기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또한 군복무 기간 동안의 경제적 손실과 복무 후 재취업의 어려움 등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시장에서 군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은 상당한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어떤 논란이 있나요? 현재 한국의 징병제는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성은 자원 입대만 가능합니다. 이는 성별에 따른 병역 의무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여성도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는 성평등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병역 의무화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국제사회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한국은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상태로 인해 높은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징병제를 통한 대규모 병력 확보로 가능하죠. 한국의 군병력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한미연합 군사훈련 등을 통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준비태세는 한국의 외교와 안보 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한국의 병력 규모와 훈련된 군사력은 동북아시아의 안보 균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들어 어떤 도전에 직면하고 있나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병역 자원의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징병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역제도의 개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모병제 도입이나 병역 의무의 기간 단축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는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 중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군병력 모병제도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징병제는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대규모 병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병제는 개인의 삶과 사회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며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와 도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군병력 모병제도는 지속적인 개혁과 발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병역제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건희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군병력 모병제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의 병역제도는 국가의 안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이해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군병력 모병제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인한 도전 과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저출산과 고령화는 큰 도전입니다. 병역 자원이 감소하면 군병력의 질과 양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예를 들어 복무기간 단축, 모병제 도입, 기술병력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 해결책뿐만 아니라 장기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성의 병역 의무화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계속될 것 같네요.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성의 병역 의무화는 성평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의 병역 의무화가 이루어진다면 병역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성평등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와의 관계에서도 병역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한미동맹과 관련해서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군병력은 한미동맹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통해 양국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시아의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병역제도를 통해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와 외교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군사력은 신뢰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병역제도의 개혁이 중요한 이유가 많군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한국의 병역제도는 지속적인 개혁과 발전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병역제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군병력 모병제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건희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병역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한국의 병역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